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 하는 평소에 취미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있나요? 저는 주말에 시간이 나면 집 근처에 위치한 산에 등산을 하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산을 오르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 정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주변에 있는 산은 연인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아니면 혼자서라도 쉽게 찾아가서 오를 수 있고 건강 그리고 정신에까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지하철이나 버스만 타면 등산하러 가기 쉽고 국토의 60에서 70%가 산림으로 덮여있는 한반도의 특성상 우리나라 어디에 살던 웬만하면 등산하러 가기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산들은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에 여행을 오면 꼭 방문해야 할 주요 관광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산림이 적은 국가들에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꼭 한번 한국의 산들을 올라가 보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어렸을 적 배운 평야지대가 많아 과거에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국가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프랑스 남부지방, 영국의 잉글랜드 지방과 같이 주변 몇백 킬로미터가 모두 평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평야지대가 많으면 곡물 재배와 같은 생산 활동에서 유리할지는 몰라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변에 아예 산이 없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제대로 한번 등산을 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어딜 가든 만날 수 있는 한국의 산들을 보고 놀라고 한 번쯤은 올라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거기다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의 산들은 도심에서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쉽게 등산하러 갈 수 있고 또 그러한 대중교통들이 닿을 수 있는 곳에 한국의 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산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인데요. 실제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즐기고 싶어 할 텐데 아무리 멋있고 좋은 산이라도 여행하는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기 쉽지 않죠. 정말 등산 매니아와 같은 사람에게는 한국의 산이 유명한 것을 알아도 방문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산들은 우리 주요 도시 어딜 가던 곳곳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죠. 당장 인구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에도 수없이 많은 산들이 위치해 있어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산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굳이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아도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 등산하고 오후에는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도시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관광을 즐길 수 있죠.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리산과 태백산과 같이 조금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산을 찾아가서 오르는 외국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산들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에게 주목받고 도심 근처에 위치한 그리 높지 않은 산을 한 번이라도 올라본 외국인들이 아니 이것도 정말 좋은데 한국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산들은 얼마나 좋다는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도심과 조금 떨어진 산들을 방문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의 산들이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자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CNN에서도 한국의 산들을 소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CNN은 관련 기사에서 설악산, 대청봉, 북한산, 태백산, 후리산, 지리산, 내장산, 한라산을 한국의 7대 산으로 꼽으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CNN은 이 기사에서 설악산의 대청봉의 경우 가을에 꼭 방문해야 한다며 가을이면 천불동 계곡이 화려하게 물들기 때문에 꼭 이 시기에 올라가서 이 광경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산의 경우 서울에 있는 7개의 산들 중 가장 큰 산이라고 소개하면서 서울 지하철 3호선에 위치한 구파발력 인근 북한산성 등산지원센터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중 한 번쯤 한국의 산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북한산을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의 경우 한국의 고대 왕국인 고조선의 창시자인 당군이 태어난 곳이라 소개하면서 이곳에는 겨울에 얼어붙은 눈 때문에 나뭇가지가 반짝이는 아름다운 겨울꽃, 즉 눈꽃이 핀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겨울에 방문하면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다 강조하였죠. 이외에도 가을이면 가파른 절벽과 함께 주홍색으로 물들어 절경을 이루는 속리산, 한국 최대의 국립공원을 이루고 있는 지리산,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내장산, 그리고 상판악 탐방로를 통해 5시간 정도 올라가야만 해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정상에 다다르면 아름다운 호수, 백록담을 볼 수 있는 한라산을 차례대로 소개하였습니다. 이렇듯 외국인들에게도 이제 한국의 산들은 한국을 여행하면 꼭 한번 방문해야 하는 인기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단순히 도심 근처에 위치한 산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방문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산들까지 방문하면서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에 빠져든 것이죠. 실제로 한 외국인 커플이 한라산을 등반하고 외국인의 시선에서 재미있는 등산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등산기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라산은 한반도 남쪽 끝에 있는 웅장한 제주도에 위치한 한라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활화산이에요.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이에 대해 논쟁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의 활동이 거의 없기에 이제는 휴화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연기도 안 나고 불도 안 나고 위험하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한라산은 우리에게 제주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를 제공해 줄 뿐이에요. 제가 오를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한라산은 거의 2000m에 달하는 높이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래요. 그리고 한라산의 독특한 분화구 봉우리는 여러분이 제주도 어디에 있든 심지어 한국 본토에서도 볼 수 있답니다. 한라산의 정상에서 백록담을 보기 위해서는 선택지는 두 개였어요. 바로 성판악 탐방로와 관음사 탐방로죠. 그리고 관음사 탐방로에 비해서 성판악 탐방로가 900m가 더 길긴 하지만 관음사 탐방로에 비해 경사가 완만해서 더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관음사 탐방로를 오르면서 볼 수 있는 주변 자연광경이 성판악 탐방로에 비해 좀 더 멋있다는 말을 듣고 이 이유 하나만으로 관음사 탐방로를 통해 등산하기로 결정했죠. 우리는 제주도 섬 남쪽에 위치해 있는 숙소에서 머물고 있었기에 숙소로부터 관음사 탐방로 입구까지 차로 약 30에서 40분이 걸렸어요. 가는 길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과 장관 때문에 저희는 드라이브를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관음사 탐방로 입구에 있는 거대한 주차장에 렌터카를 두었어요. 참, 주차비는 약 1,000원 정도였고 하이킹 자체는 무료였어요. 오전 10시쯤 우리는 한라산 하이킹을 시작했어요. 시작 부분의 풍경들은 대단했어요.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풍경의 좋은 맛보기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 동쪽에 있는 성판악 탐방로를 통해 한라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며 산을 오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마주쳤던 사람들은 정말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컬러를 가진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소재의 다양한 색깔의 마치 무지개와 같은 색과 낙하산 소재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본 것은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초반 구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시냇물이 낮게 흐르고 있어 우리를 둘러싼 푸르고 싱싱한 나무들을 생생하게 비추면서 아주 작은 바위 웅덩이를 만들었죠. 그리고 곳곳에 자라고 있는 야생화들은 와, 파랑색, 보라색 등 형형색색의 빛깔을 띠며 정말 아름다웠어요. 순간적으로 이 작은 시냇물을 따라 탐험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우리는 계속 가야 하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했어요. 이후 11시쯤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방금과 같은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안개 속으로 솟아오른 계단이 등반의 시작을 알렸으니까요. 위로 계속 올라갔어요. 등산로는 여전히 좋은 상태였지만 그 발걸음은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김밥 가져오는 거 잊지 않으셨죠? 한국에서는 소풍이나 등산을 갈 때 점심으로 김밥을 싸거나 사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사와서 먹었어요. 등산할 때 작은 부피였지만 정말 든든하더군요. 이제부터는 한라산 등반에서 흥미로운 구간과 씨름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2시간과는 달리 등산로가 오래된 화산의 가파른 벽을 통과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등 훨씬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눈을 산을 향하게 바라보고 또 아래쪽 계곡을 향하게 번갈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녹은 용암이 산 쪽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던 수천 년 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등산로가 오르막은 아니지만 오르막에선 꽤나 가팔라요. 그래도 전망대에 다다르면 짧은 휴식에도 폐와 다리가 매우 기뻐할 거예요. 이후 1시 15분부터 2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등반을 이어나갔어요. 중간중간 짙은 안개가 끼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정말 산정상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만 같아 기뻤죠. 길은 가파른 절벽과 화산바위의 좁은 구덩이를 통과하면서 수백 미터 위로 뻗어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도달하기 힘든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는 우리 앞에서 느린 걸음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안개가 계속 짙어지는 걸 보니 정상에서 뭘 볼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한라산은 정말 높은 산이기 때문에 정상의 여건이 아래 주차장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것과는 크게 다를 수 있어요. 여름에도 일기예보를 잘 보고 방수 재킷을 꼭 챙기세요. 서늘한 달에는 옷을 겹겹이 입고 적어도 두꺼운 옷을 하나쯤은 걸쳐야 해요.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영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이후 드디어 출발한 지 4시간 만에 정상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등산하느라 지친 사람들이 곳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어요. 몇몇은 푸짐한 점심을 정상에서 먹고 있었고 몇몇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백록담이라 불리는 하얀 사스무수는 환상적으로 보였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분하고 가장자리 너머를 볼 수 없었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정상에 올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후 우리는 오후 하산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무릎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 우리는 확신해요. 4시간이나 걸리는 내리막에서 1시간쯤 지나자 우리 둘 다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어요. 진통제를 좀 챙겼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후 6시쯤 우리의 렌터카가 있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 중 한 명은 다리를 절고 있었고 한 명은 정말 지친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친 몸을 차에 싣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커다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길고도 힘든 하루였지만 그것은 모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길을 따라 지나온 수십 명의 한국 등산객들의 행복한 얼굴들, 아름다운 꽃들과 초목들 그 모두가요. 숙소로 돌아와 환상적인 맥주를 마시며 스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오늘의 일들은 우리가 평생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을 한 하루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라산의 구름 사이로 정상을 찍고 돌아오는 길은 성취감과 행복감에 마치 길에 물결이 흐르는 것 마냥 쾌활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